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시브 토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리시브 총무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런 리액션은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입에 침 바르고 네, 여러분 앞서 아주 짧게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 올라간 게 우리 리시브의 홍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홍보 영상이 있다는 건 지금 리시브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어메이징한 소식이죠. 어메이징한 소식이죠. 유튜브에 맨날 올라와요. 네. 그래서 리시브라는 동아리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토크쇼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리시브는 어떤 이제 풀네임의 약자예요. 그 풀네임이 뭔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는 진리 안에서 보수를 재건하자라는 뜻으로 리시브는 Rebuilding Conservative in Veritas입니다. 거의 원어민이시네요. 장난 아니었죠, 여러분. 대박이에요. 어디 출신이신지. 몰라요. 몰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리시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해줬듯이 진리 안에서 보수를 재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보수, 정치 얘기네. 나는 뭐 정치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누워서 들을까? 이러고 있으시는 분들 있을까봐. 안 돼요. 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No. 여기서 이렇게 대학 청년회가 이렇게 중앙 프로그램으로 이런 행사를 가지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생각에서의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적을 알고 내가 어떠한 사고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들 겪어보셨듯이 생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렇죠. 완전이죠. 경험담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1시간 셀 수 있거든요. 안 돼요. 네. 각자의 흑역사가 보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 물론 개개인의 일상, 개개인의 생각을 조종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 문화, 뭐 어떤 분야든 다 여기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점점 더 추악하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므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다 보니 내가 알고 보니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자고 이런 시간을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좌파가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이라고 하는지, 왜 이 보수주의가 그나마 가장 성경이랑 가깝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찬찬히 뿌리부터, 역사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사실 초반에 역사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네. 역사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조금만 참고 이제 들어주시면 제발 참아주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네, 뒷부분에 막 우리가 꽁트 같은 것도 하고 되게 난리 났죠. 네, 난리 네. 났죠. 저희 끝장납니다. 텐션 장난 아니거든요. 다 세팅해놨죠. 그럼요.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을 조금 갖고 이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다 뉴페이스로 이제 물갈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수주의자 120년 인생 밥은 안 먹고 밥만 먹는다는 버버걸 오수민입니다. 밥버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주의자 천국 보내버리기 담당자 서공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수를 재건하는 디자이너 앙드레 팍이에요.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서민석 목소리만큼은 원빈 이원발입니다. 원빈이요? 아니라 얼굴 목소리. 그래도 싫은데 제가 했습니다. 네, 여기서 분열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 돼야죠. 너무하네. 님만에 하나. 그럼요. 네, 벌써 텐션이 장난 아닌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이미지를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좌파와 우파의 뿌리 혁명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좌파의 사고관, 우파의 사고관에 어느 정도를 다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회원들이나 직분자분들이 계시면 빨리 권면해서 들어오라고, 오늘은 꼭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질 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류의 역사와 미래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리시버가 공부하면서 새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딱 3가지, 위에 있는 3가지, 각성, 혁명, 혁명의 결과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으로는 이래요. 첫 번째, 1부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주제가 혁명이라는 걸 듣고 뭐 세계사 시간에 한번 봤는데 재미없더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혁명을 우리가 오늘 왜 배우는지 이제 공화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좌파와 우파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많은 좌파적 사고관이,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으로부터 우파적 사고관이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좌파분들이 이를 프랑스 혁명과 연관을 짓고 자유를 위한 엄청난 혁명이라며 굉장히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광화문에 레미제라블 그리고 단두대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각성이 되었길래 이런 혁명까지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이 혁명의 결과물이 어떠한지, 또한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길래 현재 우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미래의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혁명의 역사의 이 전개 과정을 살펴봐야 그 특징과 영향력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의 독립혁명의 전개 과정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 건국의 조상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영국에서 7년간의 프랑스와의 전쟁을 끝냈지만 이 전쟁의 여파로 많은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럼 이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다른 식민지들을 완전히 쥐어짜는 과도한 세금 정책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에 맞서서 미국은 여기서 차는 마시는 차입니다. 칼 아니고 티예요. 이 마시는 역시 설명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칼 아니고 티에 마시는 차에 매긴 그 세금으로 인해서 미국이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영국의 배를 습격해 홍차 무려 42톤을 생으로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완전 대박이죠. 놔주지. 맞습니다.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과 미국은 충돌하게 되고 이후 여러 사건을 지나쳐서 이제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공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과의 본격적인 전쟁도 선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임과 동시에 이 날은 국경일입니다. 미국의 국경일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고 이후 6년간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결국 미국의 승리로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네, 진짜 사실 이 역사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마음이 않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약간.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떠난 사람들이구나. 이게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혁명의 전개 과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프랑스는 말입니다. 당시 영국과의 7년 전쟁과 미국 독립 전쟁의 원조로 그 당시에 이제 재정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여러 가지로 사치로우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나라 빚을 전혀 감당하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민족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민들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갖게 돼요. 불만을 갖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농민들이 뭘 이제 바라냐면 그런 루소와 볼테르와 같은 유토피아 오타쿠들의 주장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사상에 힘입어 당시 가톨릭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의 횡포와 귀족 왕족들에 대한 사치에 대한 그 분노가 극기에 달합니다. 그래서 격분한 파리 시민들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경비경들을 마구 죽이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인권 선언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혁명은 이제 그 열기가 뜨거워져서 이제 왕과 왕비를 이제 단두대로 죽이게 되는데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프랑스는 왕이 없는 공화정이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죽게 되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로베스 피에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베스 피에르라는 지도자를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세워놨는데 이제 로베스 피에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제 공포 정치를 이제 엄격하게 해나갔어요. 그래서 단두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혁명의 견해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목을 아주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면서 싹둑싹둑이에요? 싹둑이에요? 표현이 강력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잘라가면서 네, 그렇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심각한 공포 정치를 해 나가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프랑스 시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이 만들었던 단두대에서 자신이 죽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느 나라건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면서 혁명 전과 같이 다시 왕정이 복귀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럼 왜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왕이 있었어요. 왕을 죽였어.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는데 얘도 죽여. 그 다음에 또 결국 해가지고 강력한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고 끝이 내렸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구호가 뭐였냐면 제가 프랑스 발음은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벨 때, 이갈 때, 프라테니 때 이게 그 구호였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자유, 평등, 박애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 자유, 평등, 박애 하니까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맞아요. 엄청난 네네. 이런 혁명이다 이런 게 막 느껴지실 텐데 사실상 이 마지막 단어 프라테니테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박애로 잘못 번역을 한 거라고 해요. 원래 이 프라테니테는 동지애라고 합니다. 박애랑 동지애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동지애는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 내 동료들은 사랑해. 너가 내 동지가 아니야? 너 죽어. 네? 그러니까네요. 네, 그러니까 단두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싹둑싹둑 제거를 깍두기가 거기서 나왔구나. 깍두기처럼. 깍두기가 거기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구호가 이제 평등인데 그럼 평등한 삶을 원하면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등하게 살았나요? 아니죠. 평등하게 죽었어요. 단두대 가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게 과연 그렇게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질 만한 그런 혁명인지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 맞겠죠? 벌써 지금 누우신 거 아니죠? 벌러덩하고 계신 거 아니죠? 프랑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 피곤하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도표로 정리한 걸 보시면서 간단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뭐라고 제가 할까요? 말했거든요. 이거 네. 맞출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첫 단락에 얘기한 거여가지고. 올라오네요. 오, 스톤 박스 이거 누구시죠? 오. 이거 석주 아닌가요? 석주 아닌가? 석주야 올리지 마. 아, 여러분 리시브 원들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올리셔도 됩니다. 네, 저희 아니, 안 되나요? 다 올려도 좀 더 이제 됩니다. 상처받았어요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물된 동사님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맞아요, 여러분. 청교도가 답이 맞았고요.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기대하면서 기대됩니다. 문제를 네, 기대가 내보도록 돼요. 네,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프랑스 혁명에서 아까 언급한 루소와 볼테르와 같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상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땡땡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이거 알까요? 이거 알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알면 진짜. 너는 왜 몰라요? 네, 님은 좀 과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셔야 되는데. 급진주의자 급진주의자 아닙니다. 상대주의자 전체. 네, 많이 나오고 상대주의자. 있죠. 오, 근데 뭔가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느낌. 유의미한, 네. 유의미한 느낌 쓰네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지? 아니, 평등주의자? 늦은 게 아니라 답이 아니에요. 금욕주의자 뭔가요? 답이 아니에요. 평화, 공화주의자, 자유. 오, 김골디님. 역시 우리 골디. 난 골디 믿고 네. 있었다고. 역시. 네. 김골디님께서 계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들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었는데요. 이 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의 전개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 혁명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 두 혁명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아주 깔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뭐죠? 깔쌈. 뭐죠? 깔쌈? 깔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프랑스의 하나님은 바로 이성적 사고였습니다. 이성적 사고라고 하면은 약간 엥?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프랑스는 사실 탄탄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프랑스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교회 상황에서는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관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약간 아프실 때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에 하는 만남의 잔치 때 같이 기도로 고침받거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아픈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두고 성직자가 물을 뿌린다면 악귀가 떠나가서 에? 이제 병이 낫는다고 네, 무슨 굉장히 영화 보는 것 같네요. 말이 성경적이지도 되나요? 않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과학이 발전이 돼가면서 과학이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면 사람이 지식이 많아져서 똑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불합리적이었던 그런 프랑스 교회 내의 모습을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리에 과학과 이성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확실히 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된다. 갑자기 느낀 점을 얻어서 네. 한번 말해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의 시뮬레이션을 준비해봤어요. 준비되셨나요? 기대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근데 머리띠 지금은. 무슨 일이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까주세요. 깜찍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머리띠까지 아유. 준비하신 줄 몰랐거든요. 마음이 힘드네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루스아노 큐. 봉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토피아 오타쿠 루스아노 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껏 이성의 능력을 펼치며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Believe in yourself. 당신은 완전하고 전능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희창님 아니고 루소와노 리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거든요. 협창이라고 달면 안 되거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부패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로부터 도망가는 자유를 택한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에 봉착했냐? 나는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까 루스아노 리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인간의 힘을 믿어라. 너네가 과학도 있고 뭐도 있잖아. 너네가 굳이 하나님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쳐나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기반으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시작부터 아주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양을 띠고 있으니 그 처참한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였는지 궁금해지시죠? 말해주세요. 네, 먼저 아까 퀴즈의 답이었던 청교도, 그들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청교도는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또 신앙의 자유를 기반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파할 수 있는 공화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영적 대각성, 그 목사님께서 화정회 때 많이 이야기하셨죠. 네, 얼굴 띄워주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의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라.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개인은 용서를 받아야만은 강조하는 폭발적인 센시얼 일어난 회개 운동이 아메리카 전역에 일어났다. 네, 무슨 네, 그래서 이 영적 대강성 운동을 미 대륙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던 최초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도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었을 뿐더러 또 지금에 있는 미국인들은 모든 자유 중에 신앙의 자유가 으뜸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크빌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정치철학가 오크빌입니다. 아니, 제가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약간 little bit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종교와 자유가 영 정반대로 갔단 말이죠. 막 프랑스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한 기독교를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프랑스인들은 성직자들 다 죽여버리고 뭐 그랬는데, 아니 미국은 완전 교회에서 미국인들이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 사건. 대박이죠. 똑똑하다. 그럼요, 똑똑하죠. 그래서 프랑스처럼 제멋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수고 이런 방종이 아니라 미국은 교회에서 힘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에 속하고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진정한 자유.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자유로워지시죠. 근데 그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입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속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자유잖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아멘. 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미국은 종교와 자유가 아주 그냥 환상적인 결합으로다가 한 번에 나갔을 때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두 분이 진짜 모든 걸 내던지면서 미국의 핵심적인 그 정신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화받은 개인들이 먼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독립과 종교의 자유 또한 함께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은 딱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너 지금 종교의 자유 침해했어? 하면서 바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잘 이해가 갔으면 좋겠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갑자기 뭔 사유재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되게 뜬금없네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자아분열이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오크빌에서 네.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네. 왜 이거를 잘 들어야 되냐면 바로 현재 공격당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여기서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과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말하는 것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어떻게 이 제도를 생각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프랑스부터 말해 주시는데 또 주의사항 미리 말씀드리자면 루시아노 리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왔는겨.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아유,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패치하고 돌아온 루시아노 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 불평등, 이 모두 그놈의 그 사유재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거. 부자들이 막 가난한 사람 거 막 뺏어갖고, 뭐 이런 거 뺏어갖고 지들 해갖고 뭐 하여튼 막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거 이 가난한 거 서민들까지 다 뺏어가니까 완전 자기들이 뭐 재산을 완전 불렸죠, 뭐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네네네.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기도 이건 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부가 막 대물림되고 또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뭐 이 계층 간의 막 격차가 막 심하게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회는 무질서하고 진짜 이거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데 이거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국가가 막 필요합니다. 국가가 이 권력만이 이제 우리 국가가 권력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참 아까 말했던 그 혁명가 그 지도자 누굽니까? 그거 누구지 그거? 뭐 피에로인가 뭔가 뭐 피해요. 피에로 뭐 로베스 피에로인지 금막 그 친구가 나한테서 그 영감 얻어갖고 그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친구가 영감 얻어서 혁명을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부를 때마다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아유. 불러도 될까?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무서워요, 약간. 네, 술 좀 주세요, 여기. 네, 여러분 혹시 루시아노 리가 이야기할 때 맞아 이러면서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지는 않으셨나요? 묘하게 납득이 가네요, 갑자기. 갑자기 납득이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네. 왜 이걸 걱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들었을 금수저 흑수저 논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익숙한 사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자일까요? 여러분들 난 너무 연약해. 정부야 보조금 줘라. 이러한 태도도 이런 루시아노 리가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맥락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이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막스 베버가 딱 이 시장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뭐라고? 탱탱탕트요? 네, 프로테스탄트요. 네. 이거는 나름주의합니다. 청교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말한 아까 청교도를 의미하고요. 그 베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것을 기반으로 그 돈을 버는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유능함과 충실함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청교도들의 그러한 생각은 이후에 시장경제 탁월한 경제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빵집 큐. 아니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뭐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가 모자 맞나요? 여기가 어디단가요? 여기가 어디죠? 안녕하십니까? 여기 너무 초명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옷빵집 빵집을 운영하는 옷빵집입니다. 네, 베이커리 오씨 모셨습니다. 네, 베이커리 옷이요? 옷빵집이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자존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냥 목사 되어버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대신 과거처럼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과거 큐. 돈을 많이 벌 요량으로 빵을 만들었던 옷빵집. 빵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 빵에 방부제까지 넣던데 그것은 바로 비용을 아끼고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다. PTSD.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나쁜 년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졌답니다. 옷빵집 그녀는 손님이 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줄 사람으로 보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정성 들여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재료도 최고, 기계도 더 좋은 것, 시설 보강. 이것에 자신의 돈이 더 들어갔지만 감수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올바르게 교육시켰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돈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고 이 수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랍니다. 너무 현우 씨 너무 너무 좋았어요. 무슨 참느라 아주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왜 저도 하면서 웃으시는 거죠? 웃었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울 뻔했어요. 너무 120년 사신 분답게 진솔한 간증을 해주시니까 눈물이 난 것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면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이 그냥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대학 청년의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오늘날 많은 미디어와 영화나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완전히 살기나고 삭막한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의 근원이 시장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의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을 하면서 이것 또한 여기 시장도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무 올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혁명 비교의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언이랍니다. 미국의 독립혁명도 그렇고 프랑스의 혁명도 그렇고 이제 각각 미국은 이제 독립선언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하면서 혁명의 불이 화르르 하고 지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언도 어떻게 다른지 프랑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프랑스 인권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사회적 차별은 일반의 이익에 근거할 때만 허용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일반의 이익이란 다른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는 굳이 침해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딱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대놓고 개인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어지는 거고 국가에서부터 개인의 권리가 파생되어지는 거니까 그 개인의 권리는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선언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의 북한과 중국 같은 전체주의 성향이 선명히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인권 선언이라고 하면 뭐 좋네,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잘 보장해주는 그런 선언이겠거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개인의 권리와 국가와 집단의 권리 중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 지금 프랑스의 인권 선언을 읽어보면 국가와 집단의 권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그때마다 침해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서는 로크라는 사상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작성된 문서입니다. 네, 로크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다루겠지만 로크는 인간의 이성은 신의 목소리이고 인간은 이에 신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빗대면서 이렇게 철학을 그런 기반을 다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반으로 잘 다져졌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자,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성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선택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인권선언과는 다르게 미국 독립선언문은 아무리 다수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절대 침범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항상 먼저 돼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 만들어진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리, 그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문서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잠깐만 여러분. 지금 마지막 키워드에서 싸한 분위기. 지금 겨울이죠, 지금? 네, 지금 너무 싸하네요. 싸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선언 나오고 모든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잠이 온다 이런 네, 분들이 지금 있을까 봐. 댓글도 멈췄거든요. 네,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 네네. 지금 네. 이제 퀴즈를 긴급 수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미국의 그런 인권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남겨주세요. 모르는 거 아니죠, 이랬는데? 이랬는데 또 사막인 거 아니죠? 맞출 수 있을 거. 사막이면 안 돼요. 네. 네, 올라오나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 민정이 자유 땡. 네. 아닙니다. 네, 부장님 재밌다는 말 하지 마시고 맞춰주세요. 아이고 무섭네요. 안 맞추면 한 메리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개인과 집단의 우선. 김혜리 너무 다 알고 있어요. 역시. 똑똑하네요. 진짜 똑똑한 친구. 우리 위험해. 초급반에 있으신 김혜리 씨입니다. 많은 초급반 기대해 아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 좋은 소리예요. 주권에 대한- 옙야. 이거 뭐라고 그렇죠. 그러죠? 옙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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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옙야님. 이름을 올려서 옙야. 옙야님 맞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네? 뭐가 좋죠? 우리 정은일 번님 모르겠어요. 안도도님 저 초급반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안 마세요. 됩니다. 절대신 존재에 대한 믿음. 맞는 말입니다. 김다울님. 통치하는 주체.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냐. 그거에 따라 다른죠. 예람이 똑똑하네. 스톤 팍스. 누구죠? 진짜 찾아내겠어. 이성신앙 맞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봤으니 이 혁명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혁명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이성을 거기다 갖다 놓느냐.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사유재선, 즉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또한 세 번째 선언, 개인의 그런 자유를 우선하느냐 집단과 국가의 그런 자유를 우선하느냐 그런 권리를 우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았어. 완전 잡아버렸죠. 완전 감 잡았어. 너무 툭 치면 나와야죠. 그렇죠.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느낀 점은 나중에 흐릿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 미국 좋아. 프랑스 나빠. 이렇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게 21세기 한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온 굵직굵직한 좌파적 사고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생각과 그런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집중 취재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이거 루스아노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원반입니다. 네, 목소리만큼은 원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보세요. 반성경적이던 프랑스가 그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도 많은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상들이 또 쏟아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체주의, 그리고 무신론적인 인간론,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해체주의란 뭐냐? 해체주의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바로 이제 해체주의를 말하고요. 뭐 기존의 질서인 하나님이나 이성까지도 비판하면서 혹시 로고스 다들 아시죠? 로고스 박스. 네, 로고스 뭡니까? 말씀, 네, 말씀 그쵸?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신론적인 인간론이란 이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고 존재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냥 뭐 스스로를 뺀다면 뭐 자유하고 존재한다는 말로 넣으면 되게 좋은 말인데 약간 스스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 스스로가 존재하고 자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피조물인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바로 무신론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 여권 운동, 여권 연맹 또한 여기에서 성해방을 외치면서 시작되게 되죠. 혹시 여러분 뭔가 지금 되게 현실과 많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약간. 네, 그래. 앙대팝 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갑자기 토스 받아서 제가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68년에 68혁명이 프랑스에서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68혁명이 뭐냐면 약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가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혁명 내에서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했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해 없이 즐기자.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보수적인 가치인 교회와 교육 등을 파괴하고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등과 같은 그런 좌파적인 가치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대표 이념으로 그렇게 좌파적인 그런 이념들이 자리 잡히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런 이념들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게다가 아주 이 죄 폭발인 68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죄가 바벨탑을 아주 쌓고 쌓아서 그러게요. 난리 부르스를 친 모습을 오바네요, 이거. 네, 약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냥 이제 그 공교육이나 아니면 뭐 역사 저널 이런 데서 봤던 아주 자랑스럽고 용맹한 그런 프랑스의 혁명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그 뿌리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좌파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냐면 이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프랑스와 미국의 차이를 총 정리한 표가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같이 잠깐 보시고 이후에 짧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걸 시청을 하시면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희 이번에 하는 주제가 저희 조가 조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두 번을 반복을 하니까 더 머리에 짠하고 박혔고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빌딩 오빠가 째려보고 있는데 그래도 말할게요. 그 줌으로 코 고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 오크빌 씨. 옷방집이었나?
우리도 합시다. 네, 모셨습니다. 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 5명의 조합 어땠는지. 이 5명의 조합,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우리 소연이는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리왕이네, 정리왕. 다 같이 얘랑 일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희창이 오빠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 빈 공간에 아주 채워주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못하는데 연기를 알려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정화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말 안 해도 아시죠? 죽어야 된다 말아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성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배운 조합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합, 예! 자, 다음은 우리 앙드레 팝님 모셨습니다. 리시브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문 띄워주세요. 네, 리희창동무. 시, 시작합시다. 브. 부수주의 공부를. 네, 이제 루선 씨. 아까 앙드레 팝 씨가 보수주의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보수주의를 공부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보고 있나?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 우리 보수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지. 지금 바로 리시브로 들어오게나. 지금 바로 시작하지.